오늘은 대여를 통해 3주 정도 사용해본 로지텍 G 아스트로 A50 4세대 게이밍 헤드셋 리뷰를 해보려 합니다. 전작인 3세대와 비교해서 오디오는 아스트로 오디오 V2 플러스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베이스 스테이션 디자인도 전작의 경우에는 수평으로 넓게 퍼져 있던 것에 반해서 4세대는 너비를 조금 줄여 컴팩트하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게임용으로 업데이트된 다이나믹 오픈형 40mm 사운드 드라이버와 더욱 확장된 주파수 및 볼륨 레벨을 통해 선명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체 외형은 사이버틱한 느낌을 전해주는데 이어폰이 둥글지 않고 사각형을 띠는 것도 조금은 특색 있게 다가왔고요. 이어 쿠션과 헤드밴드의 경우에는 기본 제공되는 것은 패브릭 재질인데 모드 킷을 별도로 구입하게 되면 인조 가죽으로 된 이어 쿠션과 헤드밴드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땀이 많이 나는 여름에는 패브릭 재질이 통풍성이 있어서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는 반면 인조 가죽보다 소음 차단은 덜 된다고 하는데요. 소음을 더 차단하고 싶다면 모드 킷을 별도로 구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어 쿠션은 자석으로 결합된 방식이라 쉽게 교체할 수 있고 헤드밴드도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교체 가능합니다. 다만 제 머리가 너무 길어서 그런지 착용하게 되면 헤드밴드가 분리되는데 이런 이유로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는 게 좋고요. 길이 조절도 일반적인 헤드셋과는 달리 에어팟 맥스처럼 둥근 메탈 재질로 된 측면부를 밀고 당겨서 조절합니다. 눈금이 있기 때문에 휴대시 완전 밀착시켜 놓더라도 어느 위치가 내 머리에 맞는지 쉽게 파악이 가능하고요. 마이크는 필요시 내리면 자동으로 온 상태가 되고 위로 올리면 오프 상태가 됩니다. 마이크 재질이 플렉시블해서 조금 더 입술 가까이 밀착시키기에 좋고 게임 플레이를 할 때 걸리적거리지 않아 게임에 조금 더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로지텍 G 아스트로 A50 4세대는 베이스 스테이션을 기본 제공해서 별도의 헤드셋 거치대를 구입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걸 PC에 USB 케이블로 연결해야 헤드셋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USB 수신기가 별도로 있는 줄 알고 한참을 찾았었는데 베이스 스테이션이 그 역할을 대신함과 동시에 무선 신호의 중계기 역할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끊김없이 사운드를 들을 수 있었고요. 후면에는 PC, PSP4 전환 레버가 있고 PSP4를 구비한 유저들도 게이밍 사운드를 아스트로 A50으로 들을 수 있겠죠. 그 옆에는 차지, 옵트-인 아웃, aux, 마이크로 5핀 단자도 보입니다. USB-C 단자로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살짝 남고요. 베이스 스테이션에 헤드셋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퀄라이저 버튼을 누르면 총 3개의 세팅된 이퀄라이저가 변하는 모습을 전면 LCD 창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비 서라운드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측 이어폰에는 아스트로가 개발한 게임 보이스 밸런스 기능 조절 물리적 버튼이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 시 팀원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면 보이스를 조금 더 높이면 되고요. 게임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게임 사운드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물리적 버튼이라 직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 편리했고요. 마찬가지로 우측 이어폰에는 볼륨 조절 다이얼과 이퀄라이저, 돌비 서라운드 온오프 버튼이 있어 필요에 따라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로지텍 G 아스트로 A50 4세대 게이밍 헤드셋 착용감은 괜찮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무게감이 제법 있을 것 같은데 305g이라 오랜 시간 착용해도 목이 뻐근하거나 이어폰이 심하게 조여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없었고요. 아스트로 커맨드 센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되면 여러가지 기능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도 사운드는 괜찮지만 자신만의 음색을 세팅해두면 게임 몰입감은 그만큼 올라가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좋은데요. 다만 로지텍 홈페이지에도 소프트웨어를 찾을 수 없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들어가면 설치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에는 이퀄라이저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총 3개의 마음에 드는 이퀄라이저를 기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는 소음 게이트, USB 마이크 레벨, 측음을 조절할 수 있고 스트리밍, 야간, 홈 토너먼트 이렇게 기본 세팅된 값을 선택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리밍 포트 메뉴에서는 게임, 채팅 오디오, 마이크, aux 값을
마우스 게이지로 직관적인 조절이 가능했고요. 설정에서는 음성과 게임 사운드 비율도 조절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세팅을 아스트로 커맨드 센터 소프트웨어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주로 플레이하는 게임에 맞춰두면 플레이에 박진감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임 사운드는 돌비 서라운드를 켜뒀을 때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들을 수 있었는데 전후 좌우 상하 측면 소리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게 잘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게임 외에 영화 감상을 할 때나 음악 감상을 할 때 사용해도 충분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선 제품에서 사용 시간도 중요한데 충전식 리튬 배터리를 내장해서 15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15시간 이상 사용 가능한지 체크는 못 해봤지만 제법 오랜 시간 충전 없이 사운드를 즐길 수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사용해봤을 때 느낀 점은 제법 긴 사용시간이 마음에 들었고요. 음질의 경우 무선임에도 베이스 스테이션이 기지국 역할을 해서 그런지 끊김이나 딜레이 없이 사운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다소 밋밋할 것 같은 사운드에 조미료를 넣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런 커스터마이징 덕분에 입맛대로 설정한 사운드를 감상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착용감도 오랜 시간 착용하고 있을 때 귀 부분을 심하게 압박해서 다소의 고통이 뒤따르는 제품들과는 달리 편안함을 전해줬고요. 모드키스의 가죽 이어 쿠션을 써보지는 않았지만 패브릭 소재는 편안한 착용감을 전하기에는 괜찮은 소재였던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다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전용 베이스 스테이션을 이용해 별도의 거치대 없이 편리하게 거치할 수 있고 헤드셋 외형도 사이버틱해서 게이밍하는 재미를 더하지 않을까 싶네요. 무선 제품임에도 유선의 퍼포먼스를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는 나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